자, 오늘 유형 19번.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야.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연결하라고 하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 f 프라임, 807번을 볼게요. f 프라임의 그래프와 g 프라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hx라는 것은 fx-gx를 이거라고 한데, 이것이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먼저 h'x를 구해보면은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언제 0이 되느냐, 이게 0이 되는 x는 f'과 gx가 같은 값이니까 그래프상으로는 0, 2, 5지. 그렇죠? 그러면 h'이라는 것은 0과 2와 5에서 극값을 가지는데요. 문제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극대값이라는 것은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극대가, 그지? 따라서 f'이 크다가 나중에 g'이 커지는 곳이 어디냐? 빨간색이 f'입니다. f'이 크다가 g'이 커지는 곳이 어디냐? 2네? 그지? 끝.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되지? 직접 한번 해보세요. 812번 한번 볼까요? 812번도 보면, 자, 이렇게 F'이 있고요. 이렇게 G'이 있는데, 교점이 A와 B가 교점이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은 7, 요 점은 2,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 그러면 hx라는 것을 fx-gx를 우리가 hx라고 하자. 자, 함수 hx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극대값이라는 것은 h'x는 f'x-g'x고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려면 f'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f'이 더 크다가 g'이 더 큰 곳으로 바뀌는 a가 극대가 되겠네. 맞죠? 여기는 반대니까 극소가 되겠네. 기억은 참이고, 니은 hb가 0이면 h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면 h'의 b가 0이잖아. 둘이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 자체는 f', g'입니다. 그런데 니은에서 보면 h의 b가 또 0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x는 b라는 곳에서 h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데 접선도 길기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극대 극소니까 여기다 이어서 hx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뭐 극대값을 얼마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돼요?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겠다. 니은도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빨간색은 이 니은에 국한된 거야. HB가 0이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이 된 거야. 자, 그 다음 디귿에서 보면은 0부터 B 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으면 그 두 점에, 이것이다. 이거 보면은 봐봐. H의 베타 마이너스 H의 알파가 5,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5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0과 베타 사이에 임의의 점을 두 개로 잡았을 때 0과 베타 사이에 임의의 점을 두 개를 잡는다. 자, h 프라임 0이 얼마야? 5지. 7이고 2니까. 맞아?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여기 0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5라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B를 넘어가면 이 B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기울기가 5보다 더 크고 가파른 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에는 기울기가 B까지 가기 전에 0부터 B 사이 요 구간에서는 어느 두 점을 연결해도 이 기울기가 5인 것보다 커지는 기울기가 나올 수가 있니?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얘랑 얘랑 연결해도 기울기가 이거일 거고 5보다 작지?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기울기가 큰 것은 이 적선의 5구나. 다 맞네? 이렇게 풀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수능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수능 문제랑 학교 내신이랑 별로 구별이 좀 없어지죠. 그지? 학교 시험 중에서 한 세네 문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나 평가원, 뭐 수능 이런 데서 출제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자, 유형 20번. 대칭성을 갖는 함수의 극대극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y축에 대한 대칭일 때 그것을 미분하면은 기함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y축 대칭이래. 아이고, 화면을 벗어나네. 잠깐만. 뭐 y축 대칭인 함수 이런 게 있다고 볼게.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y는 뭐 x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게 있다고 볼까요? y축 대칭.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원점 대칭이지. 그치? 원점 대칭인 함수잖아. 자, 용어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원점 대칭인 함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함수라고 부른다. 자, 요즘에는 이 기함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 알아둬야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기 편하거든. 이름을 알아야 기억하기 편해. 자, 원점 대칭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게 무슨 함수야? 기함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 이렇게. 응? 외웠지, 벌써? 아,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건 기함수다.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러. 우함수. 그거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잘 들어봐. 뭐 간단해. y축 대칭인에는 플러스 x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거나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눈으로 보이지? 자, 원점 대칭의 함수는 원점 대칭인 거는 뭐 직선도 있고 뭐 3차 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y는 x 3승 뭐 이런 거. 자, 이런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고 y축은 사라진다. y축 대칭은. 그런데 y축 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은 원점 대칭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이 예를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번 얘기가 그 얘기야. f-x가 fx다라고 하는 건 y축 대칭인 함수인데 미분하면 원점 대칭이 된다.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된다. 이 얘기지.
이해됐지? 2번,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된다. 자, 기함수, 뭐 얘 미분해봐. Y축 대칭이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된다. 그냥 이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3번은 있잖아. 아, 3번 이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적분해서 이거 많이 활용을 해. 근데 일단 그냥 여기서는 보자. f에 a-x가 있고 f에 b-x가 있어. 너네들 어렵게 만들려고 실제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원점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연마하지 않고 주어진 함수가 이걸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할 때 이렇게 해서 괴롭힌단 말이야.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도 fx는 f의 x 더하기 4다 이렇게 해놓으면 주기가 4인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너네들이 너무 쉽게 알까봐 이렇게 하잖아. f의 x-2는 f의 x 더하기 2다 막 이렇게 써놓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어,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a-x라는 곳이 어디에 있어? 응? b 더하기 x라는 곳도 어디에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f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함수값이 서로 같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그러면 거기에 둘의 중점이 뭘만이? 둘이 더하면 x가 날아가고 a 더하기 b만 남기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b가 그 중점이지. 따라서 이 fx는 이걸 축으로 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그냥 이래도 되고 x는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아들었니? 이런 거 알아두라고요. 이거 3번 중요하다. 이거 나중에 적분해서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대표 유형으로 813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책에다가 잘 메모를 해놓든지 나중에 요거 영상 올라가면은 캡처를 해놓든지 하여튼 잘 해놔. 영상이 잘 올라가겠지? 이상 없이. 자, 813번 볼게. 세다항함수 fx, gx, hx에 대하여 옳은 것은 기억. f'0이 0이면 f형도 0이다. 틀렸지? 그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 이게 틀렸다는 거 알겠어? 그치? x는 0이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극대값을 갖거나 극소값을 갖는 경우잖아. 그렇다고 해서 f0이 0은 아니잖아, 지금. 그지? 니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니? 니은에서. 그렇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gx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디귿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면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자, y축 대칭이면은 h'0은 0이다. 맞는 얘기지. 그치? y축 대칭이면은 x는 0인 곳에서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맞네. 이렇게 파악하라는 거야. 818번 한번 해볼까? 818번. 한번 해볼게요. 818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보다 F2가 더 큰 4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실수 x에 대해서 f의 2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가 된다. 자, 이런 모양을 딱 봤을 때 있잖아.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중요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요 안에 있는 것끼리 벌써 더해봐, 그냥 나는. 그래서 숫자만 나오잖아? 그럼 너무 좋아. 더하니까 숫자만 나왔지? 얼마 나와? 4 나오지? 반으로 쪼개면 2잖아? 거기 대칭이란 얘기야. 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의 5 플러스 x는 f의 뭐 3 마이너스 x 막 이게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모양이 나와 있어도 나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8이네? 그러니까 얘는 4의 대칭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활용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x는 2에 대한 대칭이네구나. 그럼 4차 함수인데, 여기가 x축. x는 2에 대한 대칭이네고요. f0보다 f2가 더 크다. 이 2에서의 값이 0에서의 값보다 더 크다 그랬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f에다가 절대값 x. 이것은 지금 뭐라고 써 있어? 1이지?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자, 1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1 있겠지. 내가 이게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알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생기거나 이 네 가지 우리 배웠었지. 1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딱 3개여야 돼. 근데 여기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죠.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 y축 대칭이라는 말. 그러면은 지금 0보다 2가 더 큰 값을 가진다는 생각, 0은 여기 있다 치고, 2는 여기 있다고 치고 0은 여기 있다고 치면 대칭이니까 양쪽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이거를 x축에 대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 아니야. 그치? 걔가 1과 만나서 근이 3개가 되려면 이래야 되겠네.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 둘, 셋. 맞아? 그때 fx의 극대값은 어디서 구하는 거니? 2일 때가 극대값이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4차 함수는, 그럼 이 4차 함수의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 주어진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모양이 된다고 우리는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4차 함수 뭐야? 요런 4차 함수여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 이렇게 원래 이게 y축이었다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그랬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x축, y축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옮겼다고 쳐볼게. 2가 0으로 온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지?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며 그러면 4차 함수 y는
접하니까 x-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우리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그거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다 이해하고 있지? 자, 그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되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x 대신에 x-2니까 x-4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러면 되잖아. 아니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돼야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 fx의 극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2, 4, 4, 4, 16 더하기 1이 17이 되겠다 이거지. 어렵지?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면 또 들어. 이해될 거야. 자, 극대극소, 미분의 극대극소에서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준경아 힘들지? 혼자 계약해가지고. 근데 왜 졸아? 자, 유형 21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떤 유형이라기보다는 응용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나름 유형으로 분류해 놨으니까 공부하기 편해. 지웁니다. 자, 유형 21번에 뭐 어떤 개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은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극대값이 a일 때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면 fx의 극대값은 a, 극소값은 마이너스 a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잖아. 그래서 기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가 있다고 볼게. 이런 fx가 있어. 그랬을 때 극대값이 a래. 그럼 여기가 a라는 얘기잖아. 맞지? 극대값이 a일 때, 자, 절대값의 fx가 a랑 같아진대. 이 a라는 것은 뭐야? y는 a니까 y는 a라는 이러한 상수함수죠. 그치? 자, 주어져 있는 fx를 절대값에 씌웠으니까 절대값의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노란색에. 그랬을 때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이면 얘랑 교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맞지, 그지? 중근도 하나로 치는 거야. 네 개이면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은 a, 극소값은 마이너스 a여야 한다. 자, 이걸 뒤집어 올린 것도 여기랑 마주쳐야 되니까 얘도 결국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a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유추해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 극대는 a, 극소는 마이너스 a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이건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문제 풀면서 스스로 발견해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 819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f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똑같아.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데 극소값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절대값과 2하고의 교점 2는 이거지, 그지? 이거야. 그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하나, 둘. 극소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절대값을 씌워서 근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지.
근이 4개가 되려면 얘가 여기까지 만나줘야지 4개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게 극소값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 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올라와서 이렇게 마주쳐 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근을 가지게 될 거 아니냐. 따라서 이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가지고 극소값은 또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a를 가진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f3의 값을 구하라.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3차 함수고 0에서 극대값 2를 가지고 그럼 극소값은 어디서 가져? 3차 함수 fx가 극대 극소의 값이 있다. 음? 그럼 뭐야? 잠깐만. 이거밖에 모르잖아, 우리. 하나의 근은 0이고 나머지 하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지. 그 미분한 애가 f'x는 이걸 근으로 가질 거니까. 아니, 우리 적분을 안 배웠잖아. fx를 x의 3승에다가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놓나요? 그치? 얘를 미분하면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더하기 b가 될 것이고 0을 근으로 가지잖아, 그치? 그럼 0 집어넣으면 b가 없네. b 없네 여기. 맞지? 그럼 우리는 a방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알파가 또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f'의 알파는 3알파의 제곱 플러스 2a 알파가 0이 되겠다. 자, 알파를 날려버리면 3알파 플러스 2a는 0이고 3알파는 마이너스 2a겠네. 자,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우리는 뭐 구하면 되니? a를 알아야 되겠다, 그지? a. 그러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a네요. 아, 뭐 이렇게 해야 돼? f3을 구하라 그랬니? f3? 여기 3 집어넣어봐. f3은 27 플러스 9a 더하기 2잖아. 그러면 29 플러스 9a네. a값 어차피 알아야 되겠네.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걸 풀면 되죠? 계산이 어려울 것 같진 않아. a의 3승이고 a 제곱인데 a 있으니까 a의 3승이고 그냥 계산해주면 a 값이 나올 것 같아. 그치? a 값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죠?
이해돼? 문제들이 유형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표 문제도 그래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극대극소의 내용이 되게 어렵지? 여기까지 어려웠어. 자, 다음부터는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유형 22번부터는 그 최대 최소라는 단원이에요. 여기에서는 내용이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봐봐. 823번. 우리 준경이는 중요한 얘기할 때 계속 존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자, 유형 22번. 유형 22번. 최대 최소의 문제는 자, 닫힌 구간 0 이상 2 이하라는 닫힌 구간에서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5의 값을 가질 때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간단해. 3차 함수잖아. 그럼 3차 함수는 범위의 제한이 없다면 원래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지? 근데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주면 됩니다.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너가 마이너스 1, 너가 1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겠지. 그럼 0부터 0 어딨어? 0 여기 있잖아. 2까지 최소값은 결정이 됐네. 그지? 그래프는 이거잖아. 최소값은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에요. 얼마? 3. 그래서 최소값은 3이고요. 최대값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비교해봐야 돼. 0 집어넣으면 얘는 5네. 2 집어넣으면 8, 2, 3, 6 더하기 5니까 7이네. 너가 최대값.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응용 문제가 주로 나와. 그래서 그 응용 문제 속에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연습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자, 유형 23번 볼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유형 23번은 치환을 또 이용을 해서 최대 최소를 할 겁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치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되고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얘를 치환하겠다는 거야.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지?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따라와? 범위가 따라올 거 아니야. 나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 책 보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자습하는 거야? 뭐해? 뭐해, 중요한? 응? 너는 중요한 거 설명할 때는 졸고, 안 좋을 때는 문제푸냐? 조심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t라고 치환해 놓고,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이 범위를 구해야 되겠지, 그지? 자, 요 2차 함수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 축이 얼마?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t의 범위다.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은 y는 그냥 y라고 바꿨어. fx를 또 쓰기도 그렇고 ft라고 하기도 좀 웃기잖아. 그지? y는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야. 요 범위 내에서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고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최고 차이계수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이쯤 있겠네. 여기까지다, 그지? 최소값은 결정됐네. 0일 때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최대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넣어봐야 한다. 알겠어요?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생각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형 2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형 24번 한번 봐봐.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서 fx가 상수항이 미지수야. 그랬을 때 최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하면 돼. 지금 한 것처럼. 여기 안 한다. 직접 해보도록 합니다. 자, 유형 25번도 안 한다. 봐봐. 닫힌 구간 1과 4에서 유형 25번. 닫힌 구간 1과 4에서 fx가 미지수가 두 개야. 그지? a랑 b 두 개의 미지수가 있어. 최대값이 2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8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도 직접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응용 문제들이 나온다는 게 이런 거야. 유형 26번부터. 요거는 연습 좀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유형 25번까지 지금 대표 유형은 선생님이 했으니까요. 대표 유형 아래에 있는 문제들 지금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자, 유형 26번을 볼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문제들 속에서 뭐 부피를 구하고 뭐 길이를 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했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자, 847번에 보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뭐 3,0이라는 점에서 그 위에 동점이 P라는 동점이 있는데 동점이라는 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요 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할 때 이 L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L의 최소값. 자, 최대 최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 P의 좌표를 T, T의 제곱이라고 잡아주고 3,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L은 루트 T-3의 제곱 플러스 T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4차 함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범위가 필요 없네. 최소값을. 내가 이해돼? 그리고 범위도 없잖아. 무제한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따라서 정리하면 루트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라는 이러한 4차 함수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루트 신경 쓰지 말고 이 안에 있는 것의 최소값이 L의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미분하죠. 그러면 4t의 3승 2t 마이너스 6이란 말이지. 인수분해가 되겠지. 2, 2, 4 3, 2,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6이 올 거고 여기 4가 오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어줄 거고 따라서 t는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맞지? 근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리는 없겠네. 왜냐면 문제에서 보면 이게 x축이고 y축이잖아. 그럼 3,0에서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t가 마이너스로 가도 되긴 되는구나. 그지? 근데 t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지? 최소가 되는 거리는 어디 이 언저리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애초에 제껴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5, 답은 루트 5.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죠? 어.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응용해 놓은 게 밑에 있는 848번입니다. 848번은 원이 하나 또 생겼지? 그 원 위의 동점 Q와 y는 x제곱 위의 동점 P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제가 얘는 어디를 이용하면 돼? 원의 중심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요? 원의 중심에서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보세요. 자, 다음 유형 27번. 850번 문제를 보면은 자, y는 12-x제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위에 얘 위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겠대. 직사각형을 만들겠대. 이걸 ABCD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미지수를 잡아줘야 돼. 어디를 잡느냐?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요 D의 좌표를 T, 이렇게 잡아주는 걸 시작으로 합니다. 그러면 T, 12-T의 제곱, 이렇게 D의 좌표를 갖겠지. 맞죠? 1사분면을 잡아줘. 자, 여기 얼마니? 2루트 3이지. 맞습니까? 야,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최대 최소에서는 미지수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내가 이 t라는 것을 이 d의 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t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2루트 3을 지나갈 수는 없어, t가.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거거든. 맞아요? 따라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게 우리가 구해낸 범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가 t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t. 맞지? 높이는 이거네. 따라서 얘랑 곱하면 되겠네. 그지? 그 넓이는. 그래서 그 넓이를 우리가 st라고 한다면 2t 곱하기 12-t제곱이 될 것이다.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왜 얘기 안 듣고 멍 때리는 것 같아? 응? 요 범위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24t 여기까지 되겠지. 맞아? 그럼 미분해 볼게. s 프라임 t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되나?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질 것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될 건데 너가 얼마? 마이너스 2 너가 얼마? 2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0부터 2루트 3까지니까 여기가 2루트 3이 될 테니까 최대값은 t가 2일 때겠구나. 그지? 요 모양이니까 그죠? t가 2일 때 최대값이다. 2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1사분면의 좌표를 미지수를 잡아라.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이제 855번 정도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유형 28번.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기퉁이를 잘라낸다는 거지. 네 기퉁이를 얼마만큼 잘라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상자의 부피를 제일 크게 하려면 잘라내는 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라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잘라내는 걸 우리가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가 되겠지. 자, 이것의 밑면의 길이는 12-2x가 될 거야. 뭐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2인데 이거 x고 이거 x지. 따라서 x를 두 개 합친 거는 12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2의 x는 12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길이니까 뭐 당연히 0보다는 클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x는 0과 6 사이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알겠지, 그지? 쉬워. 그럼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니까 부피 vx라고 할게요. x 곱하기 12-2x의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거 뭐 전개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좀 크다, 그지? 전개하기 싫지? 그냥 미분해버릴게. 곱의 미분법에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따라오고 플러스 뒤에 거 따라오고 곱하기 속미분하고 x 따라오고 됐니?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12-2x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12-2x 살아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따라오겠구나. 그러면은 12-2x랑 12-6x랑 이렇게 있겠네. 언제 돼 0이 돼? x는 2와 6에서 0이 되겠다. 맞습니까? 6은 범위를 벗어나네. 너는 탈락. 자, 부피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2와 6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6이 될 텐데 그래프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되겠다. 최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네. V2는 얼마다? 2 곱하기 4, 88에 64. 이렇게 한다고. 쉽지? 자, 그 다음에 좀 한 가지를 보면은, 그 860번과 861번 같은 문제는 입체로 되어져 있잖아, 그지? 그 입체는 단면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아. 그런데, 잘 봐. 잘 봐. 이건 좀 너무, 이런 얘기까지 사실 안 해줘도 너네들이 생각해낼 수 있을 텐데,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860번 같은 경우는 원뿔이잖아요, 지금. 그 원뿔을 이렇게 3차원의 입체로 그려져 있는 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렇게 2차원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게 돼요. 뭐 닮음도 이용하기 쉽고. 자, 이 밑변의 길이 여기까지가 10이야. 높이가 20이야.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미지수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R이잖아. 난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 잘 들어, 이거 어려워. 자, 이 삼각형으로 보면 1대 2지. 1대 2죠. 따라서 여기도 1대 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2R이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 높이는 뭐가 돼요? 20-2R이 된다고. 됐지? 뭐가 중요하다? 범위가 중요하다. 반지름은 길이니까 0보다는 크겠지만 뭐보다는 작다. 10보다는 작아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원기둥의 부피라 그랬으니까 VR이라고 해주면은요. 밑면의 넓이 파이의 R제곱 곱하기 높이 파이는 그냥 숫자니까 나중에 따로 생각해도 돼. 그냥 R제곱으로 해가지고 3차 함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이렇게 단면으로 바라보면 더 쉬운데 이 8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단면으로 바라보라 그랬잖아. 그럼 애들이 이런다? 말은 잘 들어. 이렇게 딱 단면으로 딱 바라봐.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직육면체도 이렇게 딱 그려. 그래 놓고 여기서 뭔 실수를 하냐면 이거를 6 이렇게 놔버려. 이거 6이야? 이거 아니다. 그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여기는 6이야. 여긴 6이지. 여기는 뭐니? 그 옆면으로 돌아가 볼까? 옆면으로 돌아가면은 정삼각형이잖아. 한 변의 길이가 6인. 그러면 이 높이가 얘야. 그렇지 않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 맞잖아. 높이 구하는 방법은 얼마니?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6이니까 3 루트 3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 길이는 3 루트 3이 되어줘야지 문제가 풀려. 근데 맨날 주구장창 여기를 6이라고 놔두고 푸니까 안 풀리더라고, 애들이.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형에서는 단면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꼭대기에서 칼로 케이크 자르듯이 정 가운데로 쫙 잘라 내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자, 이제 29번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방대한 유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단원의 유형이 특히 많았던 이유는 두 개의 단원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여기가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유형 29번의 활용인데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어떤 제품 P를 866번 볼게요. 하루에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fx야. x의 3승 마이너스 60x의 제곱 플러스 1200x 더하기 4500원. 이게 뭐니 이거? 생산 비용, 만드는데 드는 돈. X킬로그램을 생산하는 거고. 1kg당 판매 가격이 1200원이다. 그랬을 때 이익을 최대로 해야 한다. 그럼 내가 이익을 Y라고 한다면 이익은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될까? 내 총 판매 금액이잖아. 그지? X킬로그램을 생산했는데 킬로그램당 1200원이라며. 맞지? 이게 뭐야, 총. 내가 물건을 팔고 받은 돈. 그걸 뭐라고 불러? 매출이라 그래, 매출. 그지? 우리 그런 말 알지? 매출. 매출. 몰라? 다들 매출이라 그래. 여기서 뭐를 빼야 이익이야? 비용을 빼야 이익이잖아. 비용은 얘잖아. 이걸 빼야 이익이라고. 그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해야 될 양이 얼마냐? 그 X가 얼마냐? 이 얘기야. 이것의 최대값일 때. 범위도 없는데? 범위도 없는데? 3차 함수가? 하루에 생산해야 될 제품 P의 양,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익은 X를 생산했을 때 1200원인데 3차 함수인데 최대값이 나올까? 아니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3차 함수인데 1200X에서 빼도 3차 함수인데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론인데 이렇게 되려나? 이게 이쪽으로 갈려나? 뭐 이렇게 되겠다 모양이 그지? 왜냐면은 여기서 1200X에서 이걸 빼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바뀔 것이고, x는 개수니까 0보다 크니까 뭐 한 0이 한 이쯤에 온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극대값을 가지는 곳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지? 아마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y 프라임은 1200에서 빼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 12, 120x 더하기 1200. 날라갔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120x 마이너스 3의 x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40. x는 0과 40이구나, 그치? 따라서 여기가 40이 되겠네. 끝났네. x가 40일 때 최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 단원에서 정말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낼 수 있고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극대극소에서.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과 부등식 하고 나면 속도가 속도만 하고 끝이지 이제 미분이. 아, 방정식 부등식에서 속도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이제 미분 거의 다 끝났어요. 미분 거의 다 끝나고 수투는 있잖아. 적분이 그래도 미분보다는 조금 양이 적어. 비슷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미분을 배울 때에는 미분이라는 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적분을 배울 때는 미분의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쉽게 느껴.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어, 8월이지. 8월이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9월 한 중순 하반기 이렇게 9월 말 정도에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잖아. 그제? 진도를 갖다가 적분까지 끝까지 가자. 알겠지? 내가 최대한 8월 달 안에는 다 끝내버리고 9월부터 미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